저는 어젯밤에 바른정당 탈당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저와 같은 보수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한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9시 되기까지 그 문제를 칼럼으로 계속 썼습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들어온다. 그 자체를 놓고 평가할 때 시비가 교차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란군들이 자기들의 세불리를 깨닫고 항복을 하고 백기투항을 했으니까 기쁜 일이죠. 버티는 것보다는 투항하는 것이 기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또 배신의 아이콘들이 들어오니까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에는 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어제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고 취급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종북 좌파가 아니면 북한을 주적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휴전선 너머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수십 년 전부터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갖 책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간첩을 난파시키고 종북 좌파들을 포섭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그들의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간첩들, 종북 좌파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순수 좌파들까지 다 선동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것이 바로 최순실 게이트 그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의 총사령관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 탄핵에 이 보수 우파에 속해 있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동참을 했어요. 배신을 한 것이죠. 배신을. 그 탄핵이 공격이 들어왔으면 그걸 막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적의 편에 서서 탄핵을 주도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 그들이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갈 때만 해도 의기양양했습니다. 우리가 박 대통령을 내쫓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고 이제 새누리당은 끝장났다. 우리 시대가 왔다. 우리는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정당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오산이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수파 대부분은 그들을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보수파의 핵심인 TK 대구 경북이죠. TK를 중심으로 PK 부산 경남 이를 중심으로 점점 더 그런 세가 확장돼 나갔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바른정당을 살려서 자기들이 보수파의 구심점이 돼보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반기문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반기문이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내세운 사람이 유승민이잖아요. 유승민을 내세워가지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여론은 점점 더 나빠지죠. 박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최순실 태블릿 PC인데 그것이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보수파들 대부분이 우리가 쏘갔구나.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 태극기를 들고 거세게 일어나니까 바른정당은 점점 찌그러지게 되고 오히려 다 죽은 줄 알았던 자유한국당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또 태극기 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당을 또 만든다고 하지요. 그래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걸러갔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유승민이 그래도 뭐 좀 똑똑한 사람이니까 한번 하면 되겠지.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뭐 되겠지. 유승민 또 말 잘하잖아요. 그래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웬걸. 대통령 선거 유세 하면 할수록 점점 유승민이 더 떨어지고 오히려 심상정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바른정당 지지율도 폭락을 해버리고 완전히 수모를 당하는 그런 지경이고 이제 바른정당은 대선이 끝난 후에 존립이 위태할 정도로 다음 뭐 총선에서는 완전히 괴멸될 정도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유승민을 따라간 유승민과 결탁한 김무성계죠. 김무성계. 유승민은 그런데도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계파를 만들고 하는데 김무성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김무성 따라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들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와 한편 홍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홍준표가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식견, 탁월한 말솜씨, 탁월한 뭐 포용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세를 하면 할수록 홍준표 인기가 막 올라가고 TV 토론을 하니까 홍준표 인기가 막 올라가고 기자들이 몰려서 홍준표에게 백브리핑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온갖 언론 매체에서 그냥 홍준표 기사를 내느라고 날리고 홍준표가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줄 알았던 자유한국당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홍준표 한 사람 때문에. 홍준표 한 사람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고 오히려 바른정당이 몰락을 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보수는 끝났다. 유승민도 안 되고 유승민도 배신자고 이거 자유한국당이 힘도 못 쓰고 이러던 사람들이 홍준표가 등장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니까 문재인만 아니면 뭐 할 수 없이 뭐 안철수를 찍어야지 어떻게 하겠나. 문재인을 찍을 수 없으니까 이러던 보수파, 문재인에게 어쩔 수 없이 가했던 보수파의 마음이 그냥 밀물이 부닥치듯이 홍준표에게 막 기울어오고 막 쏟아지고 몰려오게 됐죠. 그래서 TK를 중심으로 보수파의 바람, 홍준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요. 그것이 부산 경남으로 갔고 지금 서울로 북상해서 전국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일 내지 15일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홍준표의 주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로 가면 이 홍준표가 한국의 트럼프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좌파 정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홍준표보다 배나 앞서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세분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한국당 보수파들은 어떻게 이거 좀 세를 불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좀 단일화를 해야 되겠는데 단일화 논의가 나오니까 단일화를 이 순수 보수파끼리 해야 된다. 누구 중심으로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준표 바람이 불고 홍준표가 뜨고 홍준표 세력이 커지니까 다른 보수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재준 씨가 가장 먼저 홍준표 지지를 선언하고
대선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눈길이 새누리당으로 옮겨갔죠. 조원진 후보에 올라가죠. 빨리 합치라고. 조원진 후보는 못하겠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부 보수파들은 이왕 합치는 바에야 좀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바른정당이 괘씸한 바른정당이지만 그 바른정당의 그 핵심 아주 앞장선 주도 그런 사람들은 유승민 김무성 그런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는 받아서 같이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돼, 그거 안 된다. 이거 막 이러고 있던 차에 13명 바른정당 사람들이 홍준표 지지를 선언하고 탈당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좋은 일이잖아요. 일단 좋은 일이니까 환호성을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탈당한 사람들이 명단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탄핵을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권성동, 김성태, 황영철, 장제원. 이 사람들 얼마나 미운 짓을 했어요. 응? 얼마나 미운 짓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된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나머지 모든 13명도 싫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역풍이 불기 시작했죠. 역풍이 밤새 엄청난 역풍이 불어댔습니다. 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역풍. 또 저쪽 바른정당 떠난 사람들 파에서는 가면 안 된다고 난리치고 이 사람들이 이제 13명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명 황영철은 탈당 보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반면 유승민은 오히려 이 13명이 탈당하는 것 때문에 덕을 보고 있고요. 동정표가 몰려가지고 하루 평균 40-50건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탈당 선언 이후 하루 동안 500건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다. 바른정당 입당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탈당한 13명은 이제 완전히 곤란하게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한국당에서 이들 받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대선 이후에 받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단은 잘한 거죠. 대선 이전에 받으면 역풍 때문에 도저히 안 된 게 일단 대선 이후에 그때 가서 받아도 받아야죠. 그럼 이제 바른정당이 탈당파가 홍준표를 지지하는 거 이걸 그럼 허용해야 되느냐 나 그 필요 없다고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선 이후에 받고 안 받고는 결정한다고 해서 이제 일단 넘어갔어요. 그럼 이들이 이 13명 혹은 12명이 홍준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 탈당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내쳐야 됩니까? 그래도 지지하는 게 좋으니까 지지하라고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규재 대표는 이 탈당파가 너무나 밉다는 거죠. 너무나 밉지는 하지만 돌아온 탕하니까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서 다 받아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정말 미운 짓 했고 정말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받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의 탕자는 좀 다른 게 있죠. 그것은 성경의 탕자는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요. 내가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고 종으로 취급하고 밥이나 먹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기 쉬웠죠.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탈당 성명을 나중에 발표한 걸 보니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아니고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탈당을 결행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서 우리가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그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잘못했다는 말. 그러니까 더 돌아와도 미운 거예요. 돌아와도 그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미울 텐데 그 말을 안 하니까. 그럼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고 돌아온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내쳐야 됩니까? 아니면 이들이 그냥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활동하도록 가만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은 이 상황을 멀리서 바라봐야 되죠.
가까이서 보면 미운 그 사람들밖에 안 보이거든. 가까이서 보면 그냥 좁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그 사람만 보이니까. 가까이서 보면. 근데 멀리서 보는 건 멀리서 보면 우리의 적이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대군이 몰려오는 게 보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미운 놈하고 싸울 틈이 없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죠.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요. 역사. 해방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방전에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군하고 싸웠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죠. 근데 독립군의 파가 두 파죠. 무슨 파입니까? 자유민주주의파, 공산주의파. 두 파예요. 두 파는 계속 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대니까, 물과 기름이니까. 계속 이제 다툼이 일어나. 근데 다투질 않았어요. 최대한 다툼을 참았어요. 왜요? 일본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나라가 지금 일본에게 막혀가지고 일본에게 싸워서 나라를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이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잠시 참자. 서로 밉지만 참자. 그래서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는데 주력을 했죠. 물론 미국의 그 원자폭탄 때문에 독립군에 이게 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성공은 못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파, 공산주의파가 나라를 되찾고 난 다음에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졌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지요. 순서. 강력한 적이 닥쳤을 때 일단 그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라도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적을 물어내면 그 다음에 같이 합하든가 싸우든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보수파 주적이 북한이잖아요. 북한의 사주를 받는 자들이 종북 좌파고요. 박 대통령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종북 좌파는 아니거든요. 그들도 보수파거든요. 보수파인데 박 대통령과 뜻이 안 맞으니까 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현재 보수파는 종북 좌파와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목숨을 건 전쟁이죠. 민주당의 이해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집권하면 보수파를 괴멸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보수파를 괴멸시키겠다. 완전히 씨를 만져버리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그가 얼떨결에 이 말을 했겠죠. 얼떨결에. 그가 정상적으로 말했으면 우리가 집권하면 그 우파를 괴멸시키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 우파. 우파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파가. 그들이 볼 때 대부분의 좌파들이 볼 때 우파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건전한 우파, 순수한 우파, 대부분의 순수한 좌파는 우파를 인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순수한 우파는 좌파를 인정해 주죠. 순수한 좌파. 근데 종북 좌파를 안 된다는 거예요. 종북 좌파. 근데 이해찬은 극우파가 아니라 우파를 자체를 다 괴멸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 사상. 근데 홍준표를 보십시오. 홍준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말 안 합니다. 홍준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집권하면 종북 좌파를 척결하겠다. 그래 말이에요. 내가 집권하면 좌파를 척결하겠다고 말 안 해요. 왜요? 좌파 중에는 도움이 되는 좌파들. 원래 사상은 좌파, 우파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맨 우파만 있어도 안 돼요. 맨 좌파만 있어도 안 돼요. 순수한 우파, 좌파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로 너무 지우치지 말게 되고 좌로 너무 이걸 균형을 잡으면 나가야 건전한 거예요. 근데 홍준표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냥 순수한 좌파는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예찬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집권하면 우파 세력을 괴멸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로서는요, 죽느냐 사느냐 싸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싸움. 우리가 우파가 집권하면 좌파를 괴멸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집권하면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 목숨이 달려있는 지금 심각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수파가 종북 좌파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많으면 바른정당 사람들 받아줄 리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노할 겁니다. 온다고 해도. 뭐라로 그런 배신의 아이콘들을 뭐라로 받아들여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그래요. 골치 아프지. 안 받아주고도 이기는데. 그런데 현재 전세가 아무리 좋게 봐도 50대 50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게 봐도. 근데 아직까지는 50대 50이 못 되는 것 같이 여겨져요. 아직까지는 한 47대 53 이 정도 불리하지 않은가. 혹은 뭐 48대 52, 49대 51 이렇게 약간 불리한 걸로 여겨집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홍수의 바람이 더 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살얼음 판입니다. 이럴 때는요, 약간이라도 힘의 균형이 딱 실리는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팽팽하니까. 저울추가 두 개 팽팽하게 달렸을 때, 뭐 하나 약간만 놓아도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거든요. 이걸 이제 우파도 알고 좌파도 압니다. 그래서 그 우파나 좌파는 어떻게 하든지 이 전력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도 하여튼 자기 편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우파도 자기 편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문재인 뭐라고 그럽니까? 심상정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예전에 이정희가 도와줬잖아요. 그거처럼 좀 해달라고. 이번에 또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심상정만 도와줘도 엄청난 표가 그리 가버리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집권하면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표를 끌어가려고, 자유한국당 세력을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원수인데. 적인데. 조금이라도 힘을 합쳐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김종인을 끌어들인 다음에 바른정당 유승민 보고 지금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유승민 보고. 힘들게 싸운데 오지 말고 나를 도와줘. 내가 당선되면 당신 도와줄게. 이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응?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사상 정책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에 있는 이 김무성계 좀 약간 덜 배신의 아이콘 그 내용이 있는 이 김무성계 거기까지 좀 오라고. 이번에 오라고 그래서 탈당한 거 아닙니까? 또 순수 보수파인 새누리당 보고 지금 오라고 그러잖아요. 새누리당 보고 오라고. 왜 그래요? 일단 적과에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지고 난 다음엔 거기 자유한국당이 뭔 필요가 있고, 새누리당이 뭔 힘을 써요. 지고 난 다음에. 저기 작심하고 보수파를 괴멸시키려고 달려드는데, 무슨 수로 그걸 당해요. 지금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부가 거의 좌파들이 다 장악한 걸로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통령까지 돼버리면 무슨 힘으로 그걸 이깁니까? 무슨 힘으로. 그러니까 일단 이 대선에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일단은. 순수 보수파가 바른정당 탈당파를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응? 저도 그들이 미워요. 저도.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세가 호각지세 내지는
약간 밀리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상대가 배신한 그 바른정당 파가 아니라 종북 좌파니까. 그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싸워야죠. 우리끼리.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종북 좌파의 군대가 지금 거대하게 몰려오고 있는데, 화폐 닥쳐서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나는 순수 보수파니, 넌 뭐 사이비 보수파니, 지금 싸울 때입니까? 싸울 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내 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소리가 없지만, 통하고 돌아오는 사람까지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백기 들고 오는데, 꼴 보기는 싫지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놔둬야 되잖아요. 총 한 자루 더 들고 쏴야 되니까. 지금 거기 오면 현실이잖아요. 그 전쟁에 이긴 다음에 싸워요. 이긴 다음에. 어떤 부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부부가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이혼에 합의했어요. 이혼 도장 찍었어요. 다 법원 판결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건 네가 가지고 가니 이건 내가 가지고 가니 뭐 서로 이제 옥신각신 또 그거 재산 가지고 재산 분할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강도가 무지막지하게 생긴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강도가 들어온 걸 보고도 네 재산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 텔레비는 내가 가져올 거야 넌 저는 내고 내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싸움을 멈추고 강도부터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서로 밉다고 이제 남남 됐다고 강도 온 것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면 각자 그냥 알아서 싸우게 할 겁니까?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강도를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보수파가 그런 입장입니다. 힘을 합쳐도 이 좌파를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이깁니까? 싸우면서. 어떤 영화 생각이 났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세한 내용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데요. 대충 그런 얘기인데요. 미군 한 명이 독일군 한 명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미군 부대 있는 쪽으로 끌고 가다가 어떤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헛간 같은 데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마을에 떼강도들이 들이닥칠 것 같아요. 떼강도. 하여튼 뭐 총을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을을 수색하고 거기까지 이제 자기 미군이 있는 곳까지 오게.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요. 미군이 총을 이제 독일군 총하고 자기 총하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를 생각 이거 어떻게 하지? 나 혼자 싸워. 나 혼자 역부족인데 할 수 없다. 이게 이 원수지만 독일군에게 같이 싸우자고요. 그래서 내가 총 줄 테니 같이 싸워. 그러면서 독일군 포승줄을 풀고 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도떼를 하여튼 물리치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강도떼를 다 물리친 후에 둘이 또 싸우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저는요, 종북 좌파 지난해 10월 그때 싸움을 시작할 때요. 제가 그동안 기독교 내에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성경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을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고 또 막 공격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종북 좌파 싸움을 시작한 후에 얘가 그 모든 동영상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그들과 싸울 뭐 힘도 없고 틈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종북 좌파와 싸우기 힘든 판에 어디에 그들과 싸우겠어요. 그 어떤 분들은 왜 좋은 동영상을 왜 다 지웠냐고 막 저한테 연락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만원 박사와 함께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 지만원 박사가 박근혜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아니라고 내가 저는 믿는 사람인데, 그 공산주의자는 얘가, 이게 지금 박 대통령을 지금 구하려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박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구하려고 하는 게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면 왜 그 종북 좌파가 박 대통령을 저렇게 비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하겠어요? 같은 핀결이 싸우나요? 같은 게 도와주지. 싸우는 척 하다가 나중에 그냥 봐주고 그러지.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저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만원 목사, 이게 공산주의 아니라고 제가 했더니 지만원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박근혜를 게 당신은 박근혜는 얼마나 아냐고 이러면서 공산주의 얼마나 아주 거세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고 딱 한마디 하고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만원 박사는 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제가 동영상과 그런 얘기 한다고 본 적이 있는데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만원 박사하고 우파끼리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종북 좌파와 싸우기도 힘이 벅차가지고 지금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어제 북한이 바른정당 탈당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 선언한 이 13명의 의원에 대해서 천하역적의 망동이라고 맹비난을 냈습니다. 천하역적의 망동이라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수는 재집권하여 무엇을 하려는가 이런 제목을 논평을 실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야당 세력의 집권을 기어이 막아보자고 보수 대통합과 보수 후보 단일화까지 떠들며 최후 발악을 해대고 있다. 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이게 합치고 힘을 합치는 것을 최후 발악이라고 막 하면서 아주 맹비난을 했어요. 맹비난을.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사드 전술핵 재배치 이것을 주장한 것도 맹비난했습니다. 홍준표가 사드와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주장한 것은 동족 대결이 체질화된 보수의 본태로부터 달리 될 수 없는 천하역적의 망동이다. 천하역적의 망동. 홍준표 후보를 천하역적으로 규정을 하고요. 또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이거 받아들이는 것을 완전히 폐악질로 최후 발악으로 이렇게 맹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이게 북한이 바른정당 탈당파 13명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끼는구나. 이 탈당파들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 맞구나. 딱 답이 나오잖아요. 북한이 손해보는 짓을 하니까 이 난리지. 북한에게 이익되는 일하면 가만히 있거나 잘한다 그러거나 그러잖아요. 여태껏 북한이 그래왔잖아요. 저 좌파들이 하는 일은 북한이 언제나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부추기고 그랬잖아요. 우파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깎아내리고 욕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13명이 바른정당 13명이 탈당해가지고 홍준표를 지지한 것이 북한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가 되구나. 아주 아픈 한수가 되구나.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북한과 종북 좌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앞에 있는 그 미운 그 13명 그 사람들만 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으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얼마나 웃겠습니까? 비웃죠, 비웃어. 하여튼 바른정당 사람들 좋아하는 보수파는 진짜 보수파 중에 바른정당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대부분이 유승민이가 문재인보다도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승민이가 문재인보다 싫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13명이 간첩질을 하기 위해서 위장투항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홍준표 후보를 흠집내가지고 홍준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위장투항을 하지 않은 이상 그들이 투항을 한 것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또 당장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 어차피 그들은 바른정당에서도 이제 배신자가 되고 여기서도 거부를 당하고 그러니까 뭐 갈 데도 없어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든지 뭐 그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공을 세워가지고 한번 만회를 하려고 열심히 홍준표 후보를 돕든지 아니면 저 뭐 다시 다른 바른정당 황영철이처럼 바른정당으로 돌아갈까 뭘까 하다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그들의 마음이 있고 그냥 그렇게 해도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 그들을 뭐 받아들이냐 뭐 근데 왜 그들을 가만 놔두냐 당장 내쫓지 그것은 이 전투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고 지금 힘이 팽팽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한 사람이라도 도와달라 뭐 모내기철에 뭐 부지깽이라도 뭐 갖다가 하고 그런 심정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순수 보수파에게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순수 보수파는 현재 새누리당 파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뭐 남재준 후보 같은 분은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올라오고 왔으니까 새누리당 파밖에 없는데 다른 또 무슨 보수파 정당이 있는지 있겠죠. 정당이 많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여튼 일단 새누리당이 제일 세력이 크잖아요. 새누리당 순수 보수파죠. 제가 그 심정을 같이 다 참석했는데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에 합류를 해야죠.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보수파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투를 하게 해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군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전시가 되면 미군에게 작전권을 줘서 미군의 주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군의 주도로 전쟁을 하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다 죽어가던 자유한국당을 살려놓고 보수파를 다 살려놓고 지금 이 문재인, 안철수 다 이 홍준표가 지금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판국에 이런 홍준표를 보고 새누리당에서 우리랑 합쳐서 홍준표 후보 누르라고 우리가 순수하니까 조원진을 하라고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수파 분열해가지고 표 나눠먹는 것밖에 더 되고 홍준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그만큼 떨어뜨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파도 더 늦기 전에 그냥 내려놓고 남재준 씨처럼 와서 도와요. 도우세요. 홍준표 씨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홍준표 씨가 과거에 뭐 발언한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홍준표 씨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대안이 홍준표 씨밖에 없으니까 조원진 후보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종북작과 척결하겠다고 하고 전교조 척결하겠다고 하고 강성노조 척결하겠다고 하고 검찰 손보겠다고 하고 박 대통령 제조하겠다고 하니까 그 큰 틀에서 우리가 맞잖아요. 큰 틀에서. 그럼 됐죠. 그 나머지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이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면은 전세를 우위로 올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위로. 두 파만 합치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적에게 패하여 모두 잃을 것인가? 아니면 적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우리끼리 그냥 싸우다가 적에게 잡혀먹고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인가? 그게 우리 보수파의 지금 현재 주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 보수파끼리 싸워가지고 이겨봐야 뭐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서로 망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바른정당 탈당파는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꼴보기 싫어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뭐 가라고 막 내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도와주겠다니까. 우리는 급하니까 돕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고 놔버려 두세요. 그리고 순수 보수파, 새누리당, 이제 그만큼 의견 표시를 했으면 됐으니까 합치세요. 남재준 씨가 합친 것처럼 합치세요. 그래야 우리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면 이제 그 다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싸우세요. 이기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 싸움이 간발의 차이로 보수파가 진다. 그럼 그 몽땅 그 책임은 새누리당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순수 보수파인 새누리당의 현명한 선택, 또 순수 보수파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